근로자 한 사람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2시간 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근로시간을 주간 단위의 상한을 정해서 법으로 통제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를 어기고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일한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일거리와 임금을 준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이러한 악법이 실행되면서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기업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정치권은 자신들이 일 적게 하면서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정치 구호를 내세웠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줄고 저녁에는 오히려 투잡을 뛰어야 되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구호만 앞세운 그러한 허상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이려는 이러한 규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법입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막는 것도 상식 이하이지만 일자리와 초과 근무수당까지 제공한 기업인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삶을 개선하려는 그렇게 자발적인 거래 행위에 나선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 논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러한 정책의 타락이고 오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발상부터가 사실은 잘못입니다. 평균 근로시간이라는 말 그대로 평균 근로시간은 그냥 평균치에 불과합니다. 이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닙니다. 법으로 처벌하면서까지 일을 못하게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평균 근로시간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고용 과정에서 나온 평균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평균치는 정책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유도해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형벌을 가해가면서 줄여야 할 그러한 정책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평균 근로시간을 억지로 줄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규제의 강도를 지금과는 다르게 정책 효과만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제한돼야 됩니다.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면서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평균 근로시간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은 다양합니다. 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러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평균 근로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정규직과의 이분법적 시각 이런 것들이 만든 비현실적인 제도, 정규직을 무리하게 보호하는 제도 때문에 사실은 평균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던 것입니다.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규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또다시 정규직에 대한 과보를 하나 늘린 셈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노조만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이 아니라 노조 존중이 되어버린 그러한 결과입니다. 한 주에 52시간 일하지 말고 사람을 쓰지 말라는 이러한 막무가내식 규제는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사실 어떤 일자리는 짧은 기간에 일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어떤 업종은 계절별로 일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획일화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균일하게 나눠서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 방식에 무리한 접근을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 방식의 획일적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또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에 52시간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더 해외로 나가고 일자리는 파괴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악법은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 일자리가 위축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52시간제라는 이러한 또 하나의 규제가 장기적으로 새로운 신생기업이나 특수업종의 정규직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이라든가 단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의 다양성, 창조성, 그리고 성장 잠재력의 파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폐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52시간 근무제 강제로 인해서 일자리 파괴 현상은 기득권 옹호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에게는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또 그러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가 다급하게 받아들일 결과로 이러한 폐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노조에게는 이익을 주겠지만 직장을 잃어버리는 근로자,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가 사라진 젊은이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무책임함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죠. 52시간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봉책으로 계도 기간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르고 최소한 계도 기간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그것도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둬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은 보완 대책 입법에 서둘러야 합니다. 유연 근로제가 그 해답인데요. 탄력적인 그리고 선택 근로시간제 그리고 재량 근로시간제가 바로 그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 근로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중심 자유기업원